여러분, 엄마의 직감이라는 거 무시 못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그 직감이 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살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웃으며 제 발을 씻겨주던 며느리 알고 보니 이미 3명의 남편을 차가운 땅 속으로 보낸 검은 과부였습니다. 제 아들이 4번째 재물이 되기 직전 제가 어떻게 그 가면을 벗기고 아들을 지옥에서 건져 올렸는지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35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해온 60대 여성입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비린내 나는 앞치마 한번 못 벗어보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보람이자 희망은 오직 제 아들뿐이었죠. 녀석은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참 착했습니다. 다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게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불안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라며 한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 저는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가 싶었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의 인상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무릎을 덮는 긴 치마, 단정한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는 제가 일하는 시장 가판대까지 찾아와 덥석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상진 씨한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거친 손을 보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딸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발도 씻겨 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니 제 비린내 나는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아 저는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라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천의 고아라 부모님 정을 한 번도 모르고 외롭게 자랐다며 저를 처음 뵙는 순간 진짜 엄마를 만난 것 같아 가슴이 벅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린 저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데리고 제주도 펜션으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백화점에 데려가 예쁜 옷도 사주며 지극한 효녀 노릇을 했죠. 시장 사람들도 "상진이 엄마, 며느리가 대신 효도 다 하려나 보다. 너무 부럽네." 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내내 며느리는 변함없이 착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판에서 온갖 사기꾼과 별의별 인간상을 다 겪어본 제 안에서 조금씩 묘한 불길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의 짜증도 없이 늘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가끔은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기괴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감은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이 흐른 어느 평범한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쩍 아들의 건강을 유난히 챙기며 매일같이 최고급 영양제를 제 입에 직접 넣어주듯 챙겨주더군요. 그러더니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나 됐잖아. 이제 슬슬 우리 미래를 더 확실하게 설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오빠가 갑자기 아프거나 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나처럼 고아로 자란 사람은 정말 막막하거든. 내가 아는 정말 실력 있는 언니가 이번에 VIP 한정으로 나온 종신보험 하나 추천해 줬어. 보장액이 10억인데 이건 내 대한 오빠의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수익자는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나로 지정해 뒀어. 오빠는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어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들어두는 게 맞지?" 그녀의 말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수익자가 자신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에 그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지켜봐 온 며느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머릿속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다" 라는 확신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35년 생선 장사로 다져진 제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을 사가던 단골 손님 중 보험 조사관으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 김 씨에게 며느리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 영혼을 송두리째 난도질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름만 3번을 바꾼 세탁된 신분의 소유자였고
지난 8년 동안 그녀와 결혼했던 3명의 남편이 모두 결혼한 지 차에 2년도 되지 않아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수령한 보험금은 무려 20억 원. 제 아들은 그들의 네 번째 먹잇감 10억짜리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우리 결혼 3주년 기념 데이트 겸 산에 갈까? 내가 오빠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도시락 싸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들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받은 그 끔찍한 서류들을 아들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오히려 제에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지혜가 그럴 사람이야. 3년 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도 이래? 이런 조작된 서류 가지고 생사람 잡지 마. 아들은 3년의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믿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상진아, 제발, 엄마 소원이다. 딱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내일 산에 가거라. 하지만 그 여자가 주는 물이나 음식은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마. 엄마가 몰래 챙겨주는 이온 음료만 마셔보고 만약 지혜가 이상하게 굴거나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그 물병 꼭 챙겨서 내려와라. 그거 들고 경찰서 가자. 제 간절한 호소에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의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천사 같은 미소로 아들을 깨웠습니다. 오빠,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등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자. 그녀는 정성스레 싼 도시락과 직접 끓였다는 차를 보온병에 담아 아들의 배낭에 챙겨 넣었습니다. 아들은 전날 밤에 공포를 했어 억누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산 중턱, 인적이 드문 가파른 절벽 근처 쉼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보온병 뚜껑에 물을 따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목 많이 마르지? 이거 내가 특별히 오빠 기관지에 좋으라고 약재에 넣고 끓여온 거야. 식기 전에 시원하게 한 잔 마셔.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유난히 반짝였고 아들은 그 눈에서 일종의 기대감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제가 챙겨준 이온 음료를 가방 옆주머니에서 꺼내 마셨습니다. 아니, 지혜야. 나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좀 뒤틀리네. 차 마시면 더 울렁거릴 것 같아서 그냥 이온 음료 마실게. 그건 좀 이따가 마셔줄게. 그러자 찰나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왜 내가 준 건 안 마셔? 사람 무안하게 정말 왜 이래? 오빠 위해 아침 일찍부터 고생해서 준비한 건데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마시라고. 마셔야 몸에 좋다니까. 며느리는 아들의 손에 든 이온 음료 병을 뺏으려 들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감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포식자의 표효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낯선 눈빛에서 사람을 죽여본 자의 서늘한 광기를 읽고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간신히 하산한 아들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저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지혜 눈빛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산 위에서 내가 물 안 마신다고 하니까 금방이라도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릴 것 같은 눈으로 노려보는데 무서워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아들은 배낭 구석에 챙겨온 그 보온병을 제게 건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며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아들은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도저히 내 손으로는 신고 못하겠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져. 엄마가 대신 해줘. 나는 이제 지혜 얼굴을 제대로 볼 자신이 없어. 저는 떨고 있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그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물병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약물 성분 분석과 정밀 수사를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증거 수치가 나와야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면서 그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하며 지켜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는 지옥 같은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며느리의 퇴근을 맞이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일상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속이 뒤집어지고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산에서 아들이 물을 마시지 않은 게 못내 의심스러운지 사흘 내내 오빠 요즘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왜 자꾸 내가 주는 건 피하는 것 같지? 나 속상하려고 해. 라며 예리하게 저희 부부를 살폈습니다. 밤마다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저는 거실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며느리가 흉기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온병 안의 물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근육 이완제와 환각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확답이었죠. 마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몽롱해져 산길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옥의 차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평소처럼 과일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가련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경찰분들이 저희 집엔 웬일이세요? 오빠,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하지만 형사들이 그녀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장의 위조 신분증과 이전 남편들의 사망 사건 때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 앰플들을 들이밀자 그녀의 천사 같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더니 짐승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네가 다 망쳤어. 내가 이걸 어떻게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3년 동안 제 발을 씻겨주며 엄마 저에게는 어머니뿐이에요 라고 속삭이던 그 입에서 튀어나온 저주 섞인 폭언에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살인 예비 및 상습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녀가 속해 있던 대규모 보험 사기 조직에 아지트가 발각되었고 이전 남편 3명의 죽음 뒤에 숨겨져 있던 잔혹한 범행 수법들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더니 3년을 한 식구로 지낸 사람의 배신이 이렇게나 서슬퍼렇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눈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한동안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엄마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며 다시 성실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각심이 되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있어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친절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